한번 다뤄볼까요? 자, 오늘 주제는 여기에 지금 그 많은 내용들이 이 기사에 담겨 있는데 LH발 투기 대책 토지거래 맡기나인데 어, 참 이 토지거래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에 놀란 정부가 재개발 방지를 위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토지거래 규제도 주택거래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주택 수준으로 올리고 주택처럼 LTV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저희가 이 장비는 정말 지금 좋은 걸로 다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집에서도 이 필기가 되게끔 아직 제가 설치를 못해 놨습니다. 글씨를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말로 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시겠죠? 예. 주택이 지금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 이제 1년 미만은 70%, 예, 2년 미만은 네, 60%. 예.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을 없애겠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부터 입주 때까지는 60%. 분양권은 이제 아주 박살이 났죠. 근데 이게 이제 토지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토지나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게 상대적으로 주택을 규제하면서 많이 조금 흘러갔던 거는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산다고 해서 돈이 되고 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올라갈 수 있는 곳에 사야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6에서 45%가 일반 세율이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만 10%가 중과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자 여기 보세요.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을 50에서 70%로 지금 법안 발의된 거는요 80%까지도 법안 발의를 지금 돼 있습니다. 2년 미만은 40에서 60% 인상한다. 그러니까 양도소득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에서 20%포인트 상향한다. 아, 참. 그러면 1억 원에 매입한 토지를 1년 갖고 있다 2억 원에 팔아 1억 원의 차익을 낼 경우에 별도세 공제가 없다면 7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 내에 팔면 1억 올랐는데 7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네.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재 10%에서 20% 2배 올린다. 우리가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뭡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임야는 임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사업용 토지인데 그 사업에 맞게 쓰지 않는다? 그게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네. 그게 이제 10% 20%포인트로 2배 올린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이제 최대 30%인 15년의 장기보유 투표공세를 혜택이 있습니다. 15년 보유하면 3년 이상부터 15년까지 30%, 2%씩 해가지고 30%가 되는데 그것도 없앤다고 해요. 오래 가지고 있어도 비사업용 토지는 그게 이제 없어진다. 자, 분말 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우리가 1000제곱미터 미만은 이제 주말 농장으로 이 농지 사업용 토지를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텃밭 가꾸는 용도로도 많이 사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예,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 이제 비사업용 토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 LH발 이 지금 토지 이 투기 바람이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뭐 공무원이 뭐 이제 구속되기도 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계속해서 현 지금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을 정말 잡으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일단은 머리 아프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일단은 막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로 보면은 이 지방에 있는 토지는 그나마 이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도 사고 뭐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지방의 농지라든지 이 임야라든지 거의 거래되기 힘듭니다. 사실상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면은
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거 재산의 불이익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안 팔립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아니면 땅 있는 거 팔아가지고 예, 좋은 대학교 보내고 서울대 보내고 연고대 보내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무슨 돈으로 교육을 시켜서 진짜 그야말로 개천에 용나게 만들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해가지고 무지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공무원이 그런데도 이걸 뭐 그게 문제인 거지. 아니 그걸 무슨 뭐 서울 사람들이 거기 임야를 어디 지방에 임야를 사고 농지를 샀다고 또 주말농장 1000제곱미터 그거 샀다고 해서 지금 무슨 부동산에 큰 문제가 되나요? 예. 그건 아닌데 왜 자꾸 초점을 갖다가 자꾸 그냥 머리 아프니까 자꾸 때려박는 식으로 자꾸 하는 건지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토지를 새로 매입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를 적용하고 일정 규모 1000제곱미터 또는 300평 정도 또는 5억 원 이상의 토지를 살 때는 주택처럼 자금 조달 계약서를 내야 됩니다. 야, 그러면 또는이기 때문에 오가 둘 중에 하나. 1000제곱미터면요. 지방의 토지 300평이면 그거 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는데 평당. 그러면은 이거 300만 원, 600만 원 사는데도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돼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5억 원이라고 그러면 클 수 있는데 1000제곱미터로 보세요. 1000제곱미터. 평당 만 원짜리 땅도 많아요, 지방에. 근데 300평 산다고 해서 300만 원 투자했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내세요. 누가 삽니까, 그거를? 아, 그 정도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낼 수 있겠죠. 통장에서 입금시켰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 자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네. 근로소득. 예. 뭐, 사업소득. 그거는, 어렵진 않겠죠. 근데 피곤하기 때문에. 예. 참. 여기 그리고 비주택, 주택이 아닌 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그러면요. 자, 오피스텔, 상가, 토지, 대출 다 안 됩니다, 이제. 네. 그러면은, 우리 보세요.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신혼부부나 20대, 30대 신혼부부들 1.5룸, 투룸 아파트를 오피스텔 사가지고 아파트 못 들어가니까 그런 데서 실거주 하려고 사신 분도 많아요. 그런 분도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요. 70%까지 되는 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참, 잘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하던 중과세 배제와 양도세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하던 중과세 배제와 양도세 감면 혜택도 줄어든다. 현행 감면율은 10에서 40%로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한도에 있어서 감면을 해주는데 이미 보유한 토지 중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에서 배제하던 비사업용 토지 범위는 사업 인용 고지율로부터 2년에서 5년 이전 요건을 강화한다. 공익사업을 해서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때도 토지 수용할 때 이 양도세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 당하면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게 그걸 가지고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중과세 배제라든지 해준다는 것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 토지 중 양도 시점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도 혜택도 없어진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 토지 중 법 시행이 되면 그 이후로 양도 시점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취득을 언제 했든 법이 시행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을 하더라도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예,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답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의 그 종사자까지 재산 등록하는 거, 자금 조달 계획서, 토지 거래시 하는 거, 뭐 의무화한다. 이거는 뭐 이번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그 비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공무원들은 알아서 본인들이 해당되는 건 아마 지침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란행위 형사처벌 강화. 아이고, 예. 참, 형사처벌 하실 분들은 제대로 좀 하시고, 국민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매매하는 분들은 자꾸 무슨 처벌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LTV 규제, 비주택담보대출로 확대. 비주택, 주택이 아닌 거,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담보대출할 때 LTV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담보대출을 많이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70%. 우리가 실수요자 얘기 나옵니다.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있잖아. 그 우리 주거래은행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요즘에 근생 건물이나 주택이 아닌 게 이제 대출이 많이 될 때 80%까지 되니까 정말로 그걸 갖다가 좀 소위 얘기하자면 정말 내 자본 좀 적게 들이고 그 건물 사면은 땅값은 우상향 한다. 웬만한 서울의 땅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많이 없는 분이 다주택자는 되기 싫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또 이미 다주택자인 분들 이런 어떤 건물들을 살려고 하는데 건물들이 없습니다. 치가 말랐어요. 너무나 많이 지금 살려고 하니까 또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대출을 이제 주택처럼 규제를 해버리겠다. 돈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예. 자, 보겠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LTV죠, 이게. 규제를 비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느슨해 LH 사태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LH 사태가 빚어졌다. 그 무슨 얘기예요? LH 이 지금 직원이나 퇴직자들이 거기 현지 농협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비싼 것도 살 수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토지고 토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물 뭐 상가, 비주택도 다 규제를 해버리겠다. 왜, 왜 자꾸, 왜 자꾸 그 실수요자들을 어떤 피해보게 하는 그런 걸 잠깐 뭐 하나 막 터지면은 다 이 지금 머리에 요즘에 그 머리에 이 있는 분들 없죠. 이라고 있죠. 이 예전에 우리 뭐 그 어렸을 때 아주 제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뭐 아주 젊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보면 참빗이라고 있었습니다. 참빗 머리에 이가 벌레가 기어다녀요. 참빗으로 이거를 이를 빼냅니다. 이게 뭐예요? 참빗. 이거는 핀셋 규제입니다. 핀셋. 참빗으로 빼내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삭발을 시켜버리거나 머리를 불을 태워버려요 지금. 그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삭발을 시켜버려. 여기 이 있네. 이 한 마리 잡으려고 참빗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머리에 예쁘게 잘 다듬어진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 가서 너 안 되겠다 삭발하자. 예, 바로 예 어디로 갑니까? 소림사로 보냅니다. 소림사. 삭발시킨 다음에 소림사로 보내요. 치권을 막 배우게 만듭니다. 갑자기 치권을 배워요. 예. 참 대책을 갖다가 이게 뭐냐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머리 아프기 때문에 또 선거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자꾸 보여주기 위한 뭔가 우리 했다 이렇게 해서 때려 죽인다. 야, 참 정책이 자꾸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참 초과집태움. 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초과집태움 맞어요. 명희님 재현하시니 너무 웃깁니다. 네,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건데 장대장도 그 세대군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예. 바람 시원한 크크 비웃장. JCY님 가장 기본적인 보이지 않는 손의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공산주의처럼 규제만 하고 있으니 참나.
이민정님, 무식하니까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뭐든 규제 정책을 하죠. 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죠. 공감. 얼음님, LH 잘못 국민들이 타격. 네, 맞습니다. 빅토리 S. 정작 투기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공기업 직원 처벌은 소급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소급해서 안 이루어지고, 처벌은 소급해서 안 이루어지고, 지금부터 팔거나 사는 사람은 모두 또 소급해서 이루어지고, 어, 오로라니, 참빛 오랜만이요. 하이하이 크크크 호롱불 밑에서 이 잡았는데 하이하이님은 연령대가 어떻게 호롱불 밑에서 이 잡았 갑자기 제가 열이 나네요. 잠깐만 원쪽 먹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납니다. 아, 재훈리님 처음 뵙는 아이디인데 장대장님 30대 초 직등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기 전까지 아파트를 갭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고민 중입니다. 원래 노리던 게 사라져서. 자, 좋습니다. 재훈리님. 자,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로 질문을 주시면 예, 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디까지 했죠? 네. 자, 그동안 대출 규제를 피해 아파트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로 내 집 마련에 나서려던 2030 세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비주택담보대출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농기계, 어선까지 나옵니까? 야, 농기계, 어선까지 대출을 규제합니까? 야, 이거 골 때리네요. 이 기사가 지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농기계, 어선까지. 자,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 갑자기 이거 웃깁니다. 부동산 얘기하다가 갑자기 농기계, 어선이 나옵니다. 네, 무슨 장비가 나옵니다 이제.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타지백 70%. 시중은행은 내규 등으로 비주담대 LTV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통상 1% 내외다. 네. 지금 뭐 1금융권도요. 이런 서울시내의 이런 건물도 80%까지는 됩니다. 네,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오피스텔 2030 세대들이 그래도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청약을 꿈꿔보면서 네, 투자도 해볼 수 있는 이 사다리거든요. 오피스텔, 아파트들도 그렇고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또 은퇴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 자, 지금 계속해서 그 이슈가 되는 게 과연 지금 퇴직하는 나이가 지금 이것도 이슈가 됩니다. 지금 그 정년퇴직 퇴임하는 그 연령대를 70으로까지 뭐 늘려야 되지 않느냐. 또 그것도 뭐 그러면은 반대로 20, 30대 또 일자리가 줄어든다.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120 지금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살까지 산대요. 예. 지금 그 2000년대생의 나중에 평균 수명이 120, 130까지 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한 100살까지는 살겠죠. 근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퇴직하시는 분도 과연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 동안 그 수입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작은 소형 부동산 가지고 네, 월세 받고 뭐 용돈벌이 하고 예,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그런 용도로 쓰였는데 그것마저도 대출이 안 된다. 또 20대, 30대 분들의 내 집 마련 그거를 하는 그런 용도로 오피스텔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 참 그것도 이제 대출을 많이 안 해준다고 하니 예. 참 또 실수요자들한테 또 피해도 갈 수도 있겠고요. 네. 비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담보대출은 LTV 규제가 토지에 국한되지 않고 상가, 오피스텔 등에도 적용되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한 상가보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질 정도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뭐 당연한 거고 지금 상가까지도 안 된다고 하면 오피스텔이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같이 대출이 안 되는 거지. 뭐 그게 사무용으로 써도.
뭐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자, 아파트 구조 오피스텔. 요즘에 뭐 이제 아파텔이라는 뭐 명칭을 쓰면서 이 오피스텔, 약간 주상복합 형태의 그 오피스텔을 갖다 아파텔로 불리면서 아파트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샀고 또 입지가 좋은 곳은 또 많은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었는데 여기까지 대출 규제를 한다면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 조건 등 규제가 적어 자금 여유가 없는 20대, 30대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여겨져 왔죠. 그런데 서울 등의 투기과열 지구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40%밖에 안 나오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아파트 청약 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내 집 마련 후에도 꾸준히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도 젊은 수요층 선호하는 이유로 꼽히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있고 또 내 집 마련을 어, 하기에는 청약을 준비하면서 아직은 바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서 조금 좀 불안하니까 또 주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오피스텔 사서 실수요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또 청약이 안 되면 일단은 전세나 월세를 주고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쉽게 해서 보험 어떤 용도로도 지금 오피스텔이 각광받았는데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상당 부분 결국에는 그러면 현금이 부족한 분들은 뭘 해도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댓글 좀 잠깐 볼까요? 네. 이윤정님, 은행 가보세요. 어쩌고니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은행 가보시면 실제로 대출이 많이 안 됩니다. 지금, 예, 재혼니님. 아파트에도 규제 들어가나요? 미치겠군요. 아, 재혼니님. 아, 젊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사천정숙님, 진짜 골 때리네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 오피스텔 75% 대출 신청하고 왔어요. 네. 규제가 되기 전에 대출 받으실 분들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찌TV님, 처음 뵙는 아이디입니다. 야찌TV님. 일본 퇴직 보고 우리나라도 따라가겠죠? 어, 명의, 아니, 진짜 현실입니까? 정치한다는 사람도 생각이 이 수준? 아니면 국민을 멍충이로 알아서 이러는 건지. 야채TV님, 정권 바뀌면 서서히 이런 규제들이 풀리려나요? 다 이런 내용들이시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님은 오피스텔 수원에서 사셨는데, 네. 수원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다 들어가죠. 일부는 투기과열 지역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인지는 이제 아마 조만간에, 뭐 이렇게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링콤님, 서울대학가 원룸 사업 전망 좀요. 자, 요 부분은 자, 화요일 저녁 6시에 예, 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콤님, 처음 뵙는 아이디입니다. 네. 화요일, 내일 모레 저녁 6시에 같이 시청해 주시면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가 사실상 멈출 것. 잠깐만 제가 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자, 토지 거래가 사실상 멈출 것. 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토지 거래라는 것은 사실상 정말 이거는요 지방분들 또 농사 짓는 분들 물론 이제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정말 수용당하기 싫고 본인의 삶에 터져 집 있고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
수용되기 정말 싫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 빼고는요. 일부 그런 지역의 토지분들이 이게 거래가 안 되면요. 지방의 땅값은 올라가기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돼요. 네. 그나마 뭔가 개발 이슈가 있다. 또는 여윳돈이 있으니까 지방에 땅 좀 살아야겠다. 네. 우리가 은행 예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치를 하고 또 그 돈이 너무 이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걸 주식을 해요. 어떤 분은 부동산을 사요. 부동산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파트가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어떤 분은 금을 사요. 어떤 분은 그림을 사요. 다 이런 정도가 있는데 어떤 분은 또 땅을 사요. 땅 좋아하시는 분들. 네. 내가 어, 고향이 어디 그 경남 진해니까 어디 시골 거기 주변에 내 땅을 사서 내가 퇴직하고 나서 나는 귀농 귀촌을 하겠다. 귀향을 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이 대출 규제, 그다음에 양도세 강화 그렇게 이 규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방에 이 계신 분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재산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서울에서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여유가 있어서 사놓으시는 분도 많은데, 예. 그렇게 되면은 참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땅도 땅이지만 지금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 건물을 사시는 분들도 이제 뭐 LTV를 전부 40%, 서울은 뭐 40%다. 예를 들자면. 그럼 지금까지 70% 대출, 75% 대출, 뭐 80% 대출, 예. 돈이 없어서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 이자 비용을 월세로 받아서 네, 그 감당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 쳐다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자, 오늘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와서 향후에 또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지금 진짜 실질적으로 바로 이 정책에 바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부작용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화요일 날 라이브 상담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떤 어떤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예,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댓글을 한번 또 볼까요? 재훈님, 헐, 전세 대출도 저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전세 대출은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사천 정숙님, 입지 좋으면 구축 다가구 주택 투자 괜찮을까요? 자, 화요일 저녁 6시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 시원한님, 이미 오피스 분양 받은 경우는 괜찮을지요? 거기 이제 이번에 이제 정책이 발표되면은 신규 취득분부터 해당이 될지 아니면 소급 적용이 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조금 곤란하시다고 하시면 대출을 미리 받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리님, 지금 집값 폭등에 따라 전월세 문제도 심각한데 양도세, 재산세 등의 문제는 생각도 안 하고 LTV 완화 카드 만지고 있는 여당은 무슨 생각일까요? 제가 아마 작년에 공시가 급등한다고 했을 때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언론에서는 다들 종부세 얘기만 하는데 저는 종부세도 종부세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재산세다. 재산세는 뭡니까?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은 9억 공제가 되고 그 이상부터 내는 거고 그 이상분도 지금 꽤 해당이 되는 거죠.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9억이 공시가격 9억 넘어가는 주택수도 꾸준히 이제 늘어나는 거고 다주택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지금 이 재산세라는 것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이하 요만큼 내려진 거 공시가격 6억 이하도 지금 이제는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 혜택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서울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수도권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9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90%까지 반영이 되면 다 8억이 넘어간다. 7억이다. 지금 실거래가 7억이다. 90% 반영한다. 언젠가는 다 공시가 6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 재산세가 불어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세금이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책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아무도 재산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는 갑자기 올해 들어서 공시가가 급등했다. 재산세 뭐 다 재산세 얘기하고 있죠, 이제. 예.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명희님, 맞아요. 땅 사서 전원주택 지으려 생각했는데, 전원주택도 잘 지으셔야 됩니다. 한번 무조건 짓는 것보다 한번 살아보시고, 거기 놀러 가서, 나중에 그리고 나서 짓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쿠아라 5327님, 네. 이 상담은요, 화요일 저녁 6시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하이님, 장대장님, 그러면 앞으로 투자는 뭘 해야 하나요? 자, 요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도 화요일 저녁 6시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받아쳐 드리겠습니다. AAA, 트리플 A, 트리플 B. 처음 뵙는 아이디네요. 아파트에 대출 40%까지 간다고 하던데 또 다른 뉴스는 아니라고 해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닌 거죠.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네. 아직 뭐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나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기보다는 발표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지금 영향을 받을 상황이다 한다면 미리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 뭐 번개로 제가, 바로 들어왔는데, 여기 이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오늘 주제는 LH발, 바로 비주택, 담보대출, 주택이 아닌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 건물들의 대출 규제를 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시행이 될지 또 이거는 구체적인 아마 내용이 나올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미리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또 다른 풍선 효과는 어떤 풍선 효과가 일어날지. 네, 네. 다 비트코인으로 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뤄보겠고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